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경제서브에서는 9월달 중반대를 맞이하면서 시장은 참 더티했지만 그래도 저희 추석을 드디어 맞이해서 아마 지금 편안하게 시청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7월, 8월, 9월 이게 뭡니까 이게 시장 이런 마음으로 오다가 그래도 추석 연휴 앞두고는 조금 뭔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고향으로 갈 때 좀 살려는 드릴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과연 이제 추석 뒤에는 물론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미국의 변화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녹화 당일인 목요일 쪽에서 뭔가 시장에서 미국주 중심으로 좀 강한 변화가 나와서 요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 흐름들 그리고 또 섹터 종목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지금 최근에 해외 증시 한번 잠깐 볼까요? 네, 해외 증시 보게 되면은 지금 뭔가 번쩍하고 변화가 나온 게 이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 계속 9월 달은 저희가 보통 그랬죠. 미국은 일단 9월 달이 연간으로 봤었을 때 약 한 마이너스 1.7% 정도로 안 되는 시장이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대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벤트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쪽들의 얘기가 많았었고 거기다가 또 하나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금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물가가 안 떨어지다 보니까 올리는 기조였었죠. 그러다 이제 어떤 금리도 변곡점일 때가 다가왔다. 금리 변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그러면 단기 자금 시장은 금리가 이제 바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좀 약간 요동을 치겠죠. 그럴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시장이 약간 좀 떨고 있었던 모습 쪽에서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 게 미국의 이제 기술주. 그럼 그 전에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크게 빠진 게 없었습니다. 한번 출렁이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갔고 양호했었는데 S&P 500도 뭐 그냥 저냥 그래도 잘 버텼다고 볼 수 있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오히려 낙폭이 지난번 회복도 좀 덜했고 낙폭이 좀 컸었고 그런 쪽에서 이게 지금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가장 큰 흐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보시는 중기적인 저항선을 밑에서 좀 밀렸다가 그래도 우리 힘내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하고 올라오는 이런 과정들 또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특히 9월달은 보통 유대교에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유대교의 행사나 또 습관들이 있는데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들 그래서 그거를 북클로징하는 시점이 9월 말쯤 좀 빨리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영향력이 높은 미국의 기업들이나 자본시장 쪽에서 영향력이 높은 쪽에서는 이거를 북클로징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할 물량 나오고 이렇다는 부분들 게다가 또 법인세 관련된 쪽에서 거의 또 정리가 되는 시점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세금 이슈 이런 거 가지고 9월달이 전통적으로 안 좋았다는 쪽이었는데 그나마 지금 빠르게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기술주가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요인들은 물론 엔비디아 역할이 컸었죠. AI가 돼 안 돼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되기 시작해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변화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변화가 들어왔다는 점은 일단 그래도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위쪽으로 저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밑에서 있는 것과 위쪽으로 안착해 놓고 계속 힘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들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밑에 한 17,200 정도 여기는 어떤 지지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 우리 좀 힘 좀 내자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글로벌 시장들이 조금 좀 힘을 내려고 하는 흐름들이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먼저 시장의 반등의 주역인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는 한 단계 여기서 되게 오래 걸렸었죠. 한 130달러 때 못 넘어가고 하다가 나 못 가니까 좀 힘들어 좀 쉬었다 갈게.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서 그나마 100달러는 안겠습니다. 이날 저가가 100.95 100.9 101점 몇에 사신 분들 참 대단한 사람 분들이시고요. 근데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특히
골드만삭스에서 이어졌던 테크 컨퍼런스 여기서 또 이제 젠슨왕 선생님이 초빙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나오자마자 아주 강한 언수로 얘기했죠. 우리 가지고 뭐라고 저라고 말들 많은데 성장률에 대해서 꺾인다라고 말들 많은데 그런 거 보지 말고 고객들을 봐라. 고객들은 수요가 넘쳐서 난리다라는 쪽으로 표현을 했었죠. 수요가 넘쳐난다 이런 표현을 썼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자신감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블랙웰 시리즈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지금 오라클 쪽에서 준비하는 거 봐라. 이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쪽에서 거의 13만 1000개 가까이 우리 블랙웰 시리즈의 칩을 가지고 딱 세팅을 해서 지금 이쪽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럴 정도로 고객들이 줄 서 있는데 우리가 뭐 피크아웃이라고 이런 얘기를 또 강하게 던진 부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잠깐만 엔비디아가 이를 악물고 나왔네 이런 쪽에서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주가는 일단 빠르게 반등을 했었고 그리고 또 레벨업을 시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드디어 우리 엔비디아 형님이 움직여 자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지 그러면서 또 다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빠르게 반등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대명사 ARM이죠. 네, 우리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아예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 칩 설계 맡기는 회사들이 충분히 많다 이런 관점들이 나오면서 같이 변화가 나왔던 상황들이고요. 그쪽에서 퀄컴마저도 지금 저점에서 움직이는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일단은 지금 AI 관련된 쪽의 섹터의 종목들은 가장 빠르게 반응을 했다라는 쪽들이 가장 시장의 중심이었었고 게다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까지 쭉 하락하다가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 자리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85달러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는 입장은 딱 그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바라보는 메모리 반도체의 시각 마찬가지로 안 좋았어요. 여기까지 쭉 밀리다 보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저 밑에 와 있죠. 이 밑에. 그러니까 좀 차이가 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입장으로는 잘 한 95달러, 85달러 때 잘 지켰고 거기서 변화가 나오는 시점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마지노선 그리고 또 변화를 나와야지. 그래서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위쪽으로 계속 또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쪽들이 아무래도 국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연결을 같이 시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로 나왔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 의미 있는 나스닥 기술주 쪽의 변화 이게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들은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금 지난번에 충격을 받을 때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일본에 대한 시각들 이게 가장 불안했던 모습들인데 일본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한풀 좀 특히 이제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려진 것 외에 더 강하게 뭘 진행할 것 같진 않다 이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는 이제 또 미국 대선과 관련된 뉴스겠죠. 이번에 대선 관련된 뉴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에 관련된 쪽들이 약간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국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또 연결을 지켰다고 보는데 일단 그거 한번 볼까요? 예, 흐름을 보겠습니다. 일단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저 밑에서는 다시 반등 시도가 들어오는 모습들입니다. 일단 얘기는 지난번에 100대는 쉽게 안 깨져요 라고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일단 달러 약세가 좀 심하게 갔던 부분들은 좀 완화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달러 약세로 가는 국면 특히 금리나 폭을 세게 할 수도 있어 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거의 이제 CME 페드와치 쪽에서 보게 되면 50bp 인하할 확률들이 이제 거의 많이 줄어들어서 10%대 13%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25bp 인하할 확률들이 87%까지 가면서 한때는 경기 위축되고 막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물가 잘 안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지? 그러면서 50bp냐 25bp냐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시장이 25bp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불확실성 해소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에이 50bp 넘어갔어. 예. 50bp 하면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건 좀 심한 거 시장이 좀 발작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나씩 모아가는 모습들이 달러에서도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락은 달러 약세는 같지만 조금 약간 완화되는 국면들 이게 50bp 아니라 25bp 정도라는 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춘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또 진행되다가 다음에 또 추가 금리와 인하의 압박들이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또 단계적인 레벨 다운 그러니까 즉 이렇게 큰 폭으로 빠르고 강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이제 달러에서도 보여준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엔화를 바라보는 입장 쪽은
달러 N입니다. 네, 이쪽은 지금 불안한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미국은 금리를 인하를 하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그런 과정 쪽에서 약간 이게 그동안 벌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수렴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약간 많이 놀랬던 부분들이고 엔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엔화는 계속 저가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엔저에 대해서 베팅을 하다가 그게 빠르게 이번에 된통을 한번 맞았었고 그럼 추가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지난 이틀 전에 지금 주가 엔화는 빠르게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한때는 140달러대 한 중반대까지 내려섰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BOJ의 정책위원 중에 한 명이 물론 금리 인상 할 거다. 하지만 당장 9월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멘트가 조금 완화된 목소리.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물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실질 임금 상승률 올라오고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도 2.8%까지 도쿄 지역에서 올라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시장 분위기가 엔화 강세 쪽으로 가다가 이게 딱 좀 멈춰진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한숨 돌렸다라는 반응들 쪽에서 아까 지금 달러도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여기 다시 144, 145대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약간 좀 엔화 강세로 나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또 추가적인 우려감들이 좀 사라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역시 금리는 인상할 거다. 속도가 문제긴 하겠지만 이런 쪽으로 시장이 알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또 엔화 강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계속 또 시장의 하나의 조금 좀 바라보고 있는 계속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은 계속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관련된 것들 몇 가지 좀 더 보게 되면은 요거 한번 또 볼까요?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추세를 봤었을 때 되게 박스권입니다.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 이런 쪽으로. 근데 고점은 되게 낮아지죠. 그런 경우는 일단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최근에 지금 트럼프, 해리스 이 후보 간에서 트럼프 후보가 일단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 오브 크립토 그러면서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고 해서 시장의 반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됐을 가능성에 오히려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데 또 그게 아닌 마당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54,000달러 한 5만 달러대 한 초반대 부분 정도 오게 되면 매수가 맞는 것 같지만 추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 한 6만 달러대 올라오게 되면 또 저항으로 받겠네요. 이런 식으로 약간 밑에는 닫히고 있고 계속 고점을 낳고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역시나 위험자산에 대한 시각들이 얼마큼 빠르게 좋아지느냐 이거를 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비트코인도 예전만큼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흐름들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상품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금 심상치 않다. 계속 금 가격들 약간 달러 약세로 가면서 또 대체로 부각받는 또 하나의 자산인 측면들 안전자산 쪽도 있겠지만 금 가지고 뭐하러 하겠습니까? 하지만 상대적인 희소성의 가치 이걸 보면서 움직이는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때 또 이제 금리도 떨어지면서 나오는 원자재 가격들의 동향들을 같이 맞물린다.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은입니다. 만약에 지금 원자재를 보려고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은이 지금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이 저 위쪽에 있는 것에 비해서는 만약에 은도 탄력을 받게 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은은 시중에 다 아시는 것처럼 가격 차이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귀금속의 하나다라는 쪽과 또 은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열 전도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 쪽이나 아니면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에 어떤 부품들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수요가 많은 쪽 면들이죠.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산업들이 금리 인하와 함께 지원된 프로젝트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쪽에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수요는 우리 은 같은 경우도 구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리보다 또 은도 하나의 축으로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탄력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이거는 이제 후속 매수세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또 구리 많이 또 보시잖아요.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은 좀 구리입니다. 예, 구리가 구리네요. 예, 근데
이 정도 4달러대에서 계속 지지를 하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지금 이거는 경기에 대한 얘기가 좀 확신이 들어야 탄력을 받기 시작하겠죠.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G2, 그러니까 즉 중국, 미국 또 모두 다 어느 정도 제조업 쪽들이 그래도 턴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질 텐데, 아직까지 중국 같은 경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 지수만 보셔도 아세요. 지금 중국 지수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해 종합 지수 볼까요? 이건 무슨 밑으로만 계속, 그나마 좀 다행히 우리는 한국만 못 간 게 아니에요. 그나마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지는 모습들이 나온다. 예, 여기서 5월달이 고점이었고요. 지금 지난번 코로나 때 나왔던 저점도 깨버렸네요. 예, 그때도 저점 깨버리고 더 안 좋다. 예, 헝다 이슈 나왔었을 때 자리까지 들어왔다. 중국의 심각성을 많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중국 경기가 돌아가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경기를 얘기하는 이런 구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그런 변화가 좀 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면 이제 그래도 이 자리 쪽에서 크게 4달러대 이탈 안 하고 달러 약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들은 유동성 공급과 함께 또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오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거기다 이제 경기랑 살짝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침체 아니야 라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돌아가겠죠.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한다. 그러면 구리의 변화도 지금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가까지 보겠습니다. 유가는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수직 하락이네요. 유가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복잡하죠. 특히 유가를 구성하는 항목들 보게 되면 저희가 잘 아는 공급, 수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까지도 같이 맞물립니다. 근데 공급 쪽이 지정학적 리스크랑 같이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오페크 국가와 오페크 플러스 국가들 쪽에서 지금 계속 유가를 좀 어느 정도 좀 관리하려고 지금 감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죠. 감산 연장이 한 11월달 내년까지도 갈까 여기서 좀 갈팡질팡하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게 리비아죠. 리비아가 지금 국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수출량의 지난 수출량이 한 80%, 81%막 이렇게 줄어든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것도 자연스럽게 원유가 줄어드는 공급이 줄어드는 꼴이다 라는 쪽에 대해서 바라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금 7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원유 수요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이 생각보다 위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요적인 부분들이죠. 게다가 또 보통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봄부터 여름 지나면서 가을 초까지는 그래도 왜 도로에서 막 이렇게 달리면서 그래도 좀 휴가도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 성수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수기가 약간 끝나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변화가 또 유가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 관련된 부분들, 공급은 계속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수요가 자꾸 줄어든다 라는 쪽에서 지금 유가는 여기까지 하락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딴 거 없습니다. 공급을 더 타이트하게 나오든가 수요를 좀 더 자극시켜야 되는데 수요는 지금 당장의 변화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그 사이에 유가를 안정시키더라고 미국에서 원유 비축료 이거를 많이 풀었던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같이 만약에 한 60달러대 중반이나 이비까지 내려서 낮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은 원유 비축을 다시 더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쭉 끌어들이겠죠. 그러면은 또 하나의 수요가 된다라고 봤었을 때는 우리 유가를 또 하나의 지지하는 방어권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뭐가 잘 갈까요? 예, 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가장 또 원래 유가가 강세일 때 뭐 전기차나 이런 건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강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거는 다른 쪽으로 보고 있죠. 오히려 지금은 유가가 만약에 강세로 간다 그러면 그런 거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운송주, 예, CJ 대한통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런 것들 지금 거의 운송 택배 이런 쪽들은 유가에 대해서 연동할 수밖에 없는 비용 구조인데 그게 하락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좋아지는 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운송 쪽에서 대한항공 이것도 가장 제트유라고 그러죠.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제트유를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높은 또 정제가 가장 잘 된 쪽의 그 기름이다 보니까 이것도 유가가 하락하면 내려갈 수가 있겠고, 게다가 또 요즘 대체항공유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국 쪽도 바이오 연료랑 혼합해서 쓰는 이름이 SAF 뭐 F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쪽도 자꾸 주식 이름이 나오려고 그래요. SFA는 주식이잖아요. 예. 이쪽을 혼합 가능 연료를 통해서 이제 또 대안으로 삼겠다라는 쪽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항공 쪽에서는 더 값싸고 또 탄소 배출 좀 덜한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음에 변화가 되는지 또 한번 좀 체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주에 대한 흐름들도 한 번쯤은 변화가 들어오는지. 근데 이거는 또 두 개겠죠. 달러도 그 약세로 계속 가고 원화 강세 그리고 유가 하락 이게 같이 맞물리면 가장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한번 또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까지 해서 여러 가지 흐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크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볼까요? 네,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미국의 10년물 채권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밀렸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한 4%대 이상에서 갔다가 쭉 밀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는 다가오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듯이 금리가 빠르고 강하게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은 금리 인하를 서서히 대비하는 과정들의 변화가 나온다.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꼭 경기 침체가 왔다더라. 그래서 그것은 경기 침체를 대비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조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한참 요 장단기 금리차 얘기 나왔던 때가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전쟁과 함께 이제 무역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그때부터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약간 장단기 금리차가 좀 악화되기 시작했던 쯤이 그쯤이었습니다. 그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여파가 코로나 지났고 그러면서 거의 한 3, 4년 동안 3, 4년이 뭐예요? 거의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이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들이죠. 네, 나오는데 초기 국면증은 그래서 경기 침체와 함께 변화가 나왔더라 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하게 맞을 것들이 그런 과정들이 통계와 함께 그렇게 나왔다더라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들이 견조하게 움직여 가는지 흐름들을 더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모든 지표였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그리고 또 경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보여주는 지표들이 완전히 지금 폭망하는 수준 쪽으로 나왔겠죠. 그게 아니라는 것들 보시면서 지금 고용 같은 경우도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용이 안 좋다고 하는데 뭐 지금 최근에 한 뭐 3.5%대까지 갔다가 지금 4.2, 4.3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실업률 올라가니까 이거 경기 침체 들은 거 아니야? 물론 경기는 고용과 함께 과거보다는 많이 부진할 겁니다. 부진한 모습들이 보여준다고 보여져도 미국의 평균적으로 1950년대부터 나왔던 미국의 고용에 관련된 쪽의 실업률의 평균은 5.8%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그럼 금리가 5.5%인데도 그 정도까지 낮은 실업률을 유지했다. 잘한 거예요. 미국이 그나마 그래도 경기의 위축 신호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버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주축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더 체크를 해가면서 앞으로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금리는 계속 우하향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 왜? 금리는 인하를 하는 과정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일단 미국 시장과 함께 변화. 그러면은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시 주봉상으로도 눌렸다가 돌아갔다가 눌렸다가 돌아가면서 9월달을 막 벗어나면서 이제 9월달만 벗어나라. 이제 그러면 뭐 10월, 11월 어느 정도 미국에서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과정들. 특히 지금은 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야 해리스야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당 성격이 다르고 거기서 나오는 정책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어느 쪽이 더 수혜가 될까 막 그게 노려보는 입장. 이쪽이 우세하다 그러면 이쪽을 우르르, 이쪽이 우세하다 그러면 이쪽을 우르르 이런 현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지는 과정 쪽에서 시장은 약간 그런 걸 피곤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 좀 그래도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 가면서 이게 좀 지속되는 현상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아무래도 불확실성을 대선과 관련된 쪽을 좀 제거하는 줄이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우세하든 해리스가 우세하든 저희 입장으로는 물론 또 미묘한 차이는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뭐 중국 대륙이 뭐 덜할 것 같지도 않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그것도 물론 친환경 정책들은 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누구 한쪽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기 시작해서 거의 당선 확률이 높아가는 과정들 이게 가장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걸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지금 같은 뭘 봐도 좀 어지러운 시기에는 그나마 그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대선 관련된 토론이 있었을 때 그래도 해리스 쪽에 좀 무게가 두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 변화들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도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또 토론하자. 그러니까 내가 이겼는데 무슨 토론을 또 하냐? 나 토론 안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되게 좀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고 계신 것 같아서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분위기가 그쪽으로 많이 조금 쏠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막 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트렌드로 가서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변화가 나오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이런 기조를 통해서 지금 바라보게 되면은 한국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지금 해외 시장들 아까 잠깐 보셔서 미국은 같은 자리 볼까요? 그 검은색 위쪽에 한국은 검은색이 여기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또 하나 그나마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검은색 밑쪽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근접해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일본하고 비교하게 되면 저희 지금 2600선 이상에서 움직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국은 워낙 취약하다. 게다가 또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드르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더 그렇다라고 하다 보면 인정은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또 그걸 또 중국하고 비교하게 되면 한시름 나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최악과 그 최선 사이에서 참 여러 가지 증시가 다양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렇다고 뭐 한국이 뭐가 떨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돌아가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되 제발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위에 분들 좀 자꾸 금투세 관련된 쪽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좀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일단은 뭐가 좀 제도가 정비가 잘 된 다음에 하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물론 시장에서 세금부터 걷겠다. 이게 시장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정리가 조금 되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안정받으면서 빨리 돌아설 겁니다. 특히 더 많이 하락했던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뭐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경우는 또 보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특히 요때부터 여기도 못 돌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요 하반기 돼서 7월 달부터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코스닥에 대한 취약성들, 뭐 수급도 안 좋고 거기다 나오는 또 금투세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하반기까지 끝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또 양도세 이슈 가지고 또 좀 올랐던 섹터들 가지고 또 이게 좀 빠져나가는 자금들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좀 너무 그러지 맙시다. 그냥 좀 살살 합시다. 예,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반등 기조. 그러니까 낙폭이 컸던 만큼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750선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좀 그나마 하락했던 부분들을 좀 돌아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도 보게 되면 지금 적어도 한 2600선 이상으로 가줘야 그 다음에 해외 시장하고의 격차가 어느 정도 좀 좁아지지 않나 안쪽에서 그 정도 그런 자리로 보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좀 하락한 부분들을 이용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지금까지 계속 뭔가 좀 이상의 취약해라고 했던 부분들의 경계감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 중심으로 기술주가 다시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 쪽에서도 다시 턴을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는 과정들 이거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잘 체크해보자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 보시면서 아니면 아예 미국 시장 참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못다한 한국 시장의 K증시의 꿈을 아메리카 시장에서 마음껏 또 너무 벌거해주면 밤낮이 바뀌겠죠. 예, 그래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웨어벌이 일꾼을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방송하는 입장 쪽에선 한국은 그래서 와 이제 돌아서네. 그러면 그래 이거를 또 혹시나 제가 한국 비중이 많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 가서 또 이제 뭐 해지성 여러 가지 매매를 하면서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하락에 베팅하는 또 ETF들 많지 않습니까? 그걸 매매한다든가 하면서 조금 시장에서 그래도 기존에 갖고 있던 포지션을 좀 바꾸려고 그리고 또 보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런 쪽으로 추석 연휴를 이용하시되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 추석 기간에는 그래도 다 친지 가족 못 보셨던 그동안에 6개월 동안 못 봤던 분들과 그냥 즐겁게 지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주식 얘기는 머릿속으로 하긴 하시되 그냥 잠깐 해보시고 그리고 또 어떤 추석 연휴 이후에 어떤 그림을 맞춰가는 정도로 보시면서 무리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섹터 동향들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 어떤 섹터가 잘하나 어떤 섹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겠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섹터 하게 되면 이게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삼성전자. 네, 속상하죠. 삼성전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 쪽에서는 잘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되는 게 결국엔 삼성전자입니다. 보시게 되면 와 지금 최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차트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수직 하락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냥 다 빼버리고 있다. 왜 이럴까라고 보는 것과 그러면은 그러면 물론 반도체 쪽에 대한 시각들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같이 매물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진행됐고요. 지금은 차라리 그렇게 본격적으로 또 강하게 진행되는 쪽들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 또 기관들은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같은 반도체 쪽 안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회의론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저희가 AI를 통해서 영역이 확장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들이 보는 시각은 그건 그거고 우리가 보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는 어차피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IT 수요들. 그래서 PC, 스마트폰 그리고 또 노트북 그런 어떤 스마트 기기들이 나오면서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들이 다 같이 좋아져야 그 다음에 변화가 되는 거 아니냐. 보니까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지금 하반기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AI를 통해서 나오는 온디바이스 AI라든가 뭐 AI가 장착된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 이거를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안 올라오네 라는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들은 가장 핵심적인 그거죠. DDR4 그리고 5도 마찬가지겠지만 DDR4가 가격들이 7, 8월 달부터 이렇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고정거래 가격들이요. 그렇게 되면은 잠깐만 이거 우리가 업황이 너무 세게 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실망으로 바뀌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렇다라고 쳐도 그게 지금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삼성전자에서 더 집중적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기대했던 요인들이 좀 꺾이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거 같습니다.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원래 기대감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도 뭔가 안 되는 소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죠. 테일러시에 지금 공장을 이제 미국 보조금과 함께 막 짓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 훈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장비 배치하고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뭐 세팅하겠다라고 이런 걸 하는 과정 쪽에서 실질적으로는 막 준비하다가 중간에 콜을 받고 돌아와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 왜요? 그랬더니 지금 공장을 지어봐야 수주할 게 없는데 지금 수주받는 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다 한국에 있는 걸로 충분한데 거기다 공장 지어가지고 지금 뭐가 되겠느냐. 일단 돌아와 전략 다시 짜자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감 혹시나 지금 TSMC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할 일이 많은 걸 가지고 오히려 또 삼성전자 쪽으로 좀 낙수 효과 비슷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점유율을 보게 되면 거의 뭐 60%, 65%, 70% 가까이 TSMC가 차지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삼성전자 많이 떨어져 지금 11% 정도까지 돼 있고 나머지 금 업체들이 다 각계전투 쪽으로 돼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여러 가지 춘추전국 시대에서도 진나라일 줄 알았더니 진나라가 아니라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인텔이랑 뭐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실망감이 큰 거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가격들이 돌아가야 돼요. DDR 가격들이 그러니까 DDR4 특히 5 같은 경우도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마저도 꺾이게 되면은 약간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고 만약에 반도체 플레이를 하겠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하는 게 변동성과 그리고 또 잘 지지하고 턴하는 것과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더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또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종목들이 특히 HBM 쪽 물론이고 CXL 이런 것들도 우리 이거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낙폭이 컸었죠.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뭐 엑시콘 이것도 보면은 이번에 거의 25,000원대 있던 주가가 10,000원까지 갔습니다. 거의 뭐 반토막 이상으로 나버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쪽에서 좀 심했는데 어차피 우리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앞으로 세일즈 하면서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살짝 변화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거 나오고 있고 또 HBM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하락했던 대표적인 거 볼까요? 저희가 HBM 쪽에서 많이 보는 뭐 DIY, YC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납품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올라가네요. 이제 23% 올라왔네요. 예, 와, 좀 쉬었던 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뭐 DI 이런 것들도 밑에서 이제 돌고 있고 그런 것들 거기다가 또 PSK 홀딩스도 좀 늦긴 늦네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돌아오려고 하는 기조. 예전에 한미반도체였죠. 많이 늦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게 하이닉스가 턴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후속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강하겠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고민이 좀 있는 모습들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닥은 확인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게
추세적으로 강하게 돌아갈 것이냐, 하이닉스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 같이 매매하는 건 좋은데 수급이 거기까지 잘 못 간다. 그러면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하나만 고른다.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한 변화를 체크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 그래도 여전히 꿋꿋한 쪽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한번 41만 9천 원대 갔다가 2차전지 이거 올라갈 때 다 그랬죠. 저희가 저 왜 올라가, 저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갔다가 다시 한번 좀 주춤하다가 다시 40만 원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자리를 보게 되면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일단 저점에서 쭉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한 번에 돌파 못합니다. 지난 검은색 쪽도 왔다 갔다 가면서 좀 저항권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본다. 라고 되면 지금은 똑같이 저항으로 자리 잡는 거죠. 42원대가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들, 그러니까 즉 39만 원부터 여기 한 38만 원대 부근 요 사이 정도쯤에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쯤 단기 매물 소화가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38만 원대 그 부분에서 또 빠르게 올라오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러면 전기차의 캐즘이 끝났고 이걸 통해서 전기차 확대가 나갈 수 있느냐, 3분기는 보여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4분기부터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또 성장주는 좀 당겨오는 게 앞으로에 대해서 개선될 걸 당겨오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반응이 살살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만약에 조정권에는 사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거래는 좀 줄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도했다가 다시 박스권의 흐름들 그리는 과정들이 왔다 갔다 나올 때 적어도 박스권 하단부 아니면 그 밑에 한 37만 원대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차전지 쪽에서 지금 소재 쪽이 아니라 셀 메이커들이 강한 이유들은, 소재 쪽들은 지금 리튬 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소재 가격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한다고 하게 되면 그나마 좀 싸게 만든 게 지금 그 셀 메이커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진이 좀 더 예전보다 좀 확대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과정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셀 소재가 좀 못 가고, 아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거 그나마 지금 가장 빠르게 올라왔고 지금 추가적으로 위쪽을 딱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심정은 그래도 업황들이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고, 삼성 SDI는 그래도 실적이 가장 안정적인 그리고 비싸지 않은 종목으로 좀 알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반영이 되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같은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체크를 하시되,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좋아했었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좀 많이 더딥니다. 그래서 요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만약에 비슷한 기조로 본다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소재 가격들이 그만큼 못 들어온다. 리튬 가격 며칠 전에는 지금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들이 상한가 들어갈 정도로 급하게 올라오면서 와, 이거 변화가 될 것이다. UBS에서 나온 얘기가 리튬 가격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성숙이 완료가 됐고 이제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응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또 CATL에서도 이제 광산 관련된 쪽에서 채굴을 많이 좀 줄인다 그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급박하게 뛰는 모습들, 이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소재 쪽도 만약에 추세적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소재 쪽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는 소재 쪽에 대한 재부각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직 조금 빠르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까지 많이 넓히지 않을래, 그냥 LG에너지 솔루션만 볼래 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는 이쪽에서 강한 모습들이 더 추가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지금 당장 3분기에도 어떤 캐즘에 대한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다 팔고 이쪽으로 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가장 지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LG에너지 솔루션, 아까 말씀드렸던 42만 원대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지, 못하게 되면 지금 다시 그 지지권 쪽에서 얼마큼 잘 지지를 받는지 보시면서 추세적인 지지권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모든 주식이 다 그렇잖아요. 예, 추세 안쪽에서 넉넉할 때 들어가야지 저거까지 되는 것 같아서 저 못 샀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40만 원대 사면 60만 원 가자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60만 원 가게 되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보게 되면 62만 원이 지난 가장 2022년도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직전 고점대 갔었을 때가 60만 원대예요. 60만 원대가, 그리고 또 그날 2022년도 벌써 2년 전에 상장했을 때 고가 부근들이 60만 원입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40만 원대 안착하고 그다음에 60만 원으로 간다고요? 예, 그때 그러면 이때는 기대감 많았었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뭐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대비해서 이제 설정 성과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걸 반영하면서 여기까지 간다. 그 정도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게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60만 원대 돌파한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보는 것보다 그게 올라가는 수순, 그러나 즉 업황이 안 좋은 거에서 개선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쪽에서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2차전지도 지금은 일단 변화된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약간 땡겨온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확인을 해보자 라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 가장 또 강했던 섹터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아마 또 눈길이 뜨는 게 그거겠죠. 뭐 지금은 딥페이크 이런 건 뭐 이제 또 막 좀 주춤하고 조선 얘기 또 많았습니다. 조선 얘기. 조선 쪽은 그래도 이럴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조선 아니겠느냐 라는 쪽에서 많이 보는데 오히려 지금 현대중공업 볼까요? 그때 조선의 빅사이클 얘기 나온 요런 때 8월 9일이었습니다. 딱 그때가 고점으로 지금은 거기서부터 쭉 흔들려서 지금 이제 중요한 지지권을 지지하느냐 마느냐를 지금 딱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겠죠. 이 시점에서 그 사이에 나왔던 얘기를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중국의 조선소가 국영조선사 1위 이유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는 커졌고 그쪽에서 효율적으로 더 지금 수주를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조금 괜찮을까라고. 물론 중국이 수주하는 것과 국내 수주하는 건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괜히 불안해요. 이런 것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요 기간 동안에 날씨도 매우 더웠죠. 조업 일수가 제대로 많이 못 채워졌을 거고 거기다가 휴가도 있었을 거고 거기다가 지금 추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업 일수가 또 빠지는 거겠죠. 네, 그런 쪽에서 파업 얘기가 있었죠. 파업 얘기 가지고 또 조선사든 파업을 하게 되면 그대로 또 인건비에 차지하는 비중과 또 납기일이 지연되기 때문에 타격을 받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가장 먼저는 삼성 중공업이 먼저 어떤 임단업 쪽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중공업 돌아오기 시작하고 삼성도 합의했는데 우리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좀 지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에서 이런 약간 시즌 관련된 특히 3분기는 항상 제조업체 쪽은 휴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계절적인 변화를요.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슬로우할 것이라고 봤는데 진짜 슬로우해졌다. 그리고 주가도 조정받았다. 그럼 4분기나 내년 가게 되면 괜찮아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에서 사는 거죠. 예, 그런 관점적으로 본다. 핵심은 그겁니다. 유가가 또 하락하다 보니까 유가 관련된 쪽에서 하락하게 되면 괜히 조선주가 또 피해다 라는 인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환율이 또 하락하게 되면은 원화 관련된 쪽에서 원화 약세로 갔었을 때 수출주 입장으로 또 좋을 건데 원화가 한풀이 꺾였다라는 쪽에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환율은 지금 같은 경우 조선사 입장 쪽에서는 다 해지를 합니다. 해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은행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환율이 원화가 약세로 갔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수익이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것보단 그 노출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주가 잘 되고 있고 거기다 나오는 신조선가 지수 이게 생각보다 좀 탄탄하게 움직인다 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시장에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겠죠. 지난 2008년도 나왔던 수치가 아직까지 깨지 않은 신조선가 지수가 191.7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189대에서 190대로 좀 올라가면서 조선가 계속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맞아 있는 상황들이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선주는 거의 타이밍이 다 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조선주도 이렇게 사람들 별로 한때는 막 슈퍼사이클 그러면서 막 또 얘기하다가 지금 또 주춤한 이런 상황 쪽에서는 오히려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나 물려 있는데 조금 더 주식을 살까라고 하는 관점들은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주식은 지금 오히려 매도가 아닌 매수 쪽으로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쪽이 어떨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조선주 움직이는데 다 피팅 밸브 이런 것들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관심은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지금 친환경 쪽과 함께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지금 증축 얘기도 나오죠. 지금 설비 투자 확대 지금 550억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1억까지 맞물려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쭉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서
안 빠지고 버틴다. 이런 자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보시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자. 이것도 상장한 지가 조금 됐죠? 예, 그래서 아직 뭐 그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담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겠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고 그 밖에 알고 있는 엔진 업체들 그리고 또 그 밖에 피팅 밸브 이런 쪽들 또 LNG 쪽과 연관된 본행지 기업들 그것도 많이 밀렸어요. 중소공조 입장 쪽에서 그런 것도 좀 변화가 나오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 보게 되면 또 바이오부터 바이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뭐 방산 그리고 또 화장품 이런 종목들 많은데 그래서 딱 하나만 더 보게 되면 뭘 봐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저보고 하반기 때 그래도 좀 괜찮게 추세적으로 쭉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어디냐 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냥 단연코 화장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쪽은 지금 저희가 만약 걱정하는 게 그거죠. 끝났고 꺼질 것이냐 피크아웃 되고 꺼질 것이냐 지금 나오는 수출 잘 된다 오 K뷰티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네 오 라고 봤던 게 에이 이제 끝났어 라고 할 정도냐 아니면 이게 여전히 확대가 돼서 쭉 하고 더 연결시켜서 갈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침투율 보게 되면은 한 2% 초반에서 이제 막 확장되는 기로로 나간다. 아직 북미 쪽에서 저희가 좀 더 성과를 낼 쪽들이 더 많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달 같은 경우 수출 동향 발표했는데 8월달 수출 보니까 생각보다 여름인데 화장품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K뷰티에 대한 시각들이 많이 넓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면 보통 그동안 기초 화장품이라고 그러죠. 선크림부터 기초 화장품 중심으로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니까 그런 쪽으로 했다가 이제 가을이 들어옵니다. 가을 찬바람 들어오게 되면 색조의 계절 막 저도 한번 좀 앵그리버드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런 색조의 계절이 찾아왔고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색조까지도 변화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보게 되면 거기다가 또 한 10월 11월 가게 되면은 중국의 광군제 있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그러면 지금같이 K뷰티가 인기가 있는 과정 쪽에서 더 잘 나올까요? 덜 나올까요? 그거에 대한 판단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한 거에 베팅을 한다. 시장들이 이건 반도체는 그렇고 2차전지는 또 아직까지 좀 확인해봐야 되고 바이오는 사전이 좀 올라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그런 가격들에 대한 확신들은 오히려 이런 쪽으로 더 들어오지 않게 되냐 그런 쪽에서 화장품이 그나마 수출 데이터와 함께 단단하다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는 게 저는 더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내심 가장 먼저 섹터별로도 정고점을 돌파하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데이터만 확인되게 되면 레벨업 되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닐까라는 쪽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들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또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이것도 다시 이거마저도 살아납니다. 이때 지금 실적 안 나왔다 그러면서 이날 거의 이런 대형주가 25% 빠지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그때가 그 부분이 저점이었네요. 그거 같이 이거 진짜 안 되겠어 손절해야 돼 손절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가 팔았더니 12만원대 팔았더니 지금은 14만원 가 있더라. 거의 15만원 보고 있더라. 잘 버텼으면은 여기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요때 속상했던 흐름들까지도 빨리 들어오는데 내가 좀 빨랐네 이번에도 좀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 대해서도 또 주가들이 좀 올라온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올라온 주가를 보고 이게 이유가 없이 그리고 또 기대감이나 아니면 시장에 좀 먼저 선반영되면서 움직였던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므로 앞으로도 좋아질 실적 데이터와 수출 데이터를 확인한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은 역시 잘 보자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전력기기나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 밸류업 이런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지금은 여기서부터 또 막 이거 쏟아내기 시작하시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이거 언제 끝나? 나 지금 하고 친구들하고 한잔 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까봐 그냥 이 정도쯤에서 또 기회가 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사부가 지난주부터 저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이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렇죠? 지겨우시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 이제 명절 때 되다 보니까 또 지금 같이 하셨던 패널분들의 스케줄도 그렇고 저희 서울경제TV의 스케줄도 그렇고 저만 한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한 그리고 또 놓치실 만한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도움이 더 되실 거라고
저 혼자 열심히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또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9월 달까지는 계속 또 저 혼자 시장 흐름을 체크해보고 이런 거 주의해보시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좀 도움이 좀 더 될 수 있게 바싹 의자를 끌어당기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추석입니다. 예, 추석 때는 뭐 한 또 두어 달 막 상반기에 받아 수익 냈던 거 다 날렸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시 전략들을 짜가시면서 남은 2024년을 어떻게 좀 화려하게 마무리 질까 이쪽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잘 쉬시고요. 저희는 경제사부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